이 이야기는 병원과 제약회사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2, 55년간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온 비뇨의학과 의사 이진우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깊은 그늘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의 시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바로 나이 탓이라는 거대한 절망감이지요. 제가 의사로서 평생을 바쳐 이 문제에 매달리게 된 데에는 제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유독 자존심이 강하고 활달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서부터 점차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도 줄고 늘 당당하시던 어깨는 축 처져만 갔습니다. 당시 젊은 의사였던 저는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결에 거실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아버지가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드러난 아버지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깊은 패배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남자의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아들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이 탓이라는 세 글자 뒤에 숨어버린 수많은 아버지들의 좌절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나 일시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가진 본연의 회복력을 되찾아주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55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마침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남성의 기능은 고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잠든 사자는 언제든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잠든 사자를 깨우는 세 가지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나이와 상관없이 발기력을 되찾는 세 가지 열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말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잠든 하체를 깨우는 혈류 자극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는 아랫도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발기의 성패는 사실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낡고 녹슨 수도관이 꽉 막혀 있다면 아무리 강력한 펌프로 물을 밀어 넣어도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졸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활동량이 줄어드는 60대 이후에는 하체로 가는 혈액의 길이 좁아지고 막히기 십상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는데 어떻게 특정 부위로 피가 강력하게 쏠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다리를 만져보면 열에 9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생명의 에너지인 혈액이 그만큼 돌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약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약효가 전달될 통로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막힌 수도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 즉 하체 전체에 혈액을 강력하게 펌프질해주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차갑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만났던 박준영 님이 떠오릅니다. 68배 박준영 님은 30년 넘게 서울 시내를 누빈 베테랑 택시 기사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는 그의 걸음걸이는 유난히 무거워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선생님,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3년째 안 해볼 낯이 없어요. 남자 구실을 못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좁은 운전석에 앉아 지내온 그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의 종아리를 만져보았을 때 그 차가움에 저도 모르게 손을 뗄 뻔했습니다. 마치 냉동고에서 막 꺼낸 고깃덩어리처럼 생명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선생님의 몸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좁은 의자에 갇혀서 하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잠든 다리부터 한번 깨워봅시다.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딱 4분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단 오르기 3분, 그리고 벽 스쿼트 1분. 그는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그럴 기운도 없고 고작 그 운동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속는 셈 치고 딱 2주만 제 말대로 해보십시오. 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주 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박준영 님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둡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소년처럼 상기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에요.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먼저 깨우지도 않았는데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도 놀라고 아내도 놀라서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아내가 아니 당신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묻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다리를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2주 전에 그 싸늘하던 냉기는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혈액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 후로도 꾸준히 아침 운동을 실천했고 석 달 뒤에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진료실에 찾아와 선생님 덕분에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곧장 계단으로 향하십시오. 아파트 계단도 좋고 집안의 작은 의자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2계단씩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자극됩니다. 이 엉덩이 근육이 움직이는 순간 마치 거대한 펌프가 작동하듯 혈액을 다리 끝까지 쭉쭉 밀어보냈다가 다시 심장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을 딱 3분만 반복하십시오. 숨이 조금 차오르고 허벅지가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벽 스쿼트를 1분간 실시합니다. 벽에서 한 뼘 정도 약 30cm 떨어져 서서 등을 편안하게 기댑니다. 그리고 천천히 3초에 걸쳐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만 앉습니다. 너무 깊이 앉으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절대 욕심내지 마십시오. 90도 지점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3초에 걸쳐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대략 1분이 소요됩니다. 이 벽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시켜 골반과 전립선 주변부의 혈류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셔야 합니다. 밤새 누워 있느라 고요하게 잠들어 있던 혈관을 깨우는 모닝콜과 같습니다. 저녁에 하는 운동은 이미 하루 종일 앉거나 서 있느라 지치고 좁아진 혈관에는 그 효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딱 3일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우리의 몸은 3일 만에 원래의 막힌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최소 2주는 연속으로 실천해야 뇌와 몸이 새로운 습관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운동 직후에는 갈증이 나더라도 찬물을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갑자기 찬물이 몸에 들어가면 애써 확장시킨 혈관이 다시 수축해버려 운동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열쇠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단 4분의 꾸준한 실천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몸속에서 혈관을 여는 자연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비아그라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약을 먹을 때마다 찾아오는 두통과 얼굴 화끈거림이 괴롭거나 예전만큼 효과가 없거나 혹은 혈압이나 심장 문제로 약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몸 안에 비아그라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약이라는 인위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 몸의 혈관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열쇠가 자연 속에 존재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시트롤린과 아연이라는 두 가지 성분입니다. 시트롤린은 수박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변신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바로 굳게 닫힌 혈관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아그라 역시 이 산화질소 시스템을 강제로 활성화시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약은 문을 부수고 억지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소음과 파편, 즉 부작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면 시트롤린은 원래 내 것이었던 열쇠를 찾아 자연스럽게 문을 여는 것과 같아서 훨씬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여기에 아연이 더해지면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연 결핍 상태인 경우가 흔한데 이것이 바로 성기능 저하의 숨은 주범 중 하나입니다. 엔진 오일이 부족한 자동차가 힘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두 가지 자연의 열쇠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안다면 더 이상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최민성님은 66의 점잖은 신사셨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최민성님은 비아그라를 먹는 날이면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극심한 두통 때문에 약을 먹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답답해 미칠 노릇입니다. 먹자니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안 먹자니 아무것도 되질 않으니 아내에게는 미안하고 제 자신은 초라해지고 이게 사는 건가 싶습니다. 혈압약과의 상호작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트롤린과 아연의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는 표정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주 뒤 그는 몰라보게 밝아진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물건입니다. 약을 안 먹었는데도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아내가 요즘 제 얼굴만 봐도 웃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긋지긋하던 두통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마음 편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삶의 활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약의 부작용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성분을 어떻게,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트롤린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산화질소로 전환되기까지 약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관계가 예상되는 시간보다 약 1시간 전에 3에서 4g 정도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정작 필요할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연은 하루 15mg 정도를 저녁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 분비는 주로 우리가 잠을 자는 밤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성분을 전략적으로 복용하면 낮에는 시트롤린이 혈관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밤에는 아연이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이상적인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희소식입니다. 시트롤린은 단순히 성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관 건강 자체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꾸준히 복용하면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으로 3달 만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제품을 선택하고 복용할 때의 주의사항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트롤린은 하루 3에서 6g, 아연은 10에서 15mg 정도가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용량입니다. 둘째, 공복에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아연은 위장이 약한 분이 공복에 섭취할 경우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십시오. 찬물은 성분의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경제적입니다. 시트롤린과 아연을 각각 구매해서 드시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알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약값에 비하면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꿔주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소 2주에서 3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몸의 성분이 충분히 축적되면서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체 운동과 병행한다면 그 효과는 2배, 3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바로 발기를 명령하는 뇌재훈련법입니다. 운동으로 혈관의 길을 열었고 좋은 영양소로 혈액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게 된다면 문제는 이제 몸이 아니라 뇌에 있습니다. 발기는 뇌에서 보내는 시작 신호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신적, 신체적 합작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뇌에는 어차피 난 안 될 거야라는 강력한 부정적 신념이 각인됩니다.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몸은 이미 충분히 달릴 준비가 되었는데 뇌라는 사령관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운전자가 엑셀을 밟을 의지가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뇌가 실패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뇌도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회로를 끊어내고 긍정적인 성공의 회로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절대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강한 자극에 의존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욱 둔감해지고 스스로 반응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열쇠는 바로 나 자신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창원에서 오신 65의 정태환님은 운동과 영양요법으로 신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몸은 좋아진 것 같은데 막상 아내와 마주하면 심장이 먼저 쿵 내려앉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대체 몸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그의 눈에는 깊은 좌절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뇌가 어떻게 우리 몸을 통제하는지, 그리고 학습된 무력감이 얼마나 강력한 브레이크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해서 감각 집중 이미지 훈련을 해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민망하기만 했는데 한 2주쯤 지나니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예전 좋았던 때를 떠올리기만 했는데도 아랫배 쪽이 미세하게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던 날,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상상만으로도 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해야 한다는 압박감 뿐이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먼저 듭니다. 뇌가 정말로 다시 기억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마침내 뇌라는 사령관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훈련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밤 모든 불을 끄고 조용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신감이 넘쳤고 가장 강렬했던 순간을 하나 떠올립니다.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장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각을 최대한 생생하게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온몸에 피가 힘차게 도는 느낌, 충만하게 차오르는 단단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자신감과 만족감. 바로 그 감각 자체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긍정적인 감각을 매일 밤 반복적으로 뇌에 각인시키면 뇌는 서서히 나는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실패의 기억이 새겨진 낡은 길 대신 성공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훈련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듯 뇌의 회로가 바뀌는 데는 훨씬 더 섬세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소 3주에서 4주, 길게는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현실에서 실패하더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훈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뇌는 그 실패조차도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학습합니다. 오직 좋았던 기억, 성공했던 감각만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열쇠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계단 오르기와 벽 스쿼트로 잠들어 있던 하체의 혈관을 깨우십시오. 둘째, 관계 1시간 전에는 시트롤링과 아연으로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혈관을 열어주십시오. 셋째, 매일 밤 5분간의 감각 집중 훈련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뇌에 각인시키십시오.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가의 의료기기도, 복잡한 처방전도, 위험한 시술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꾸준한 실천만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55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0이 넘으신 나이에도 이팔 청춘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 아직 50대인데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늙은이로 규정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모든 분에게 100%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가 아주 심하시거나 심각한 심혈관 질환, 신경계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질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치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을 보는 대신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십시오. 담배 한 갑,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오늘 당장 시트롤링과 아연을 주문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가장 빛났던 당신의 순간을 5분만 떠올려 보십시오. 한 달만,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자신감이 변하고, 당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서로 눈치 보며 어색하게 잠들던 밤이 다시 서로를 뜨겁게 원하고 사랑하는 밤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